번째 강의는 삼성 리서치의 김찬호 부사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찬호 부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삼성 리서치에서 삼성의 자연어 처리, 음성 처리 관련해서 연구를 지휘를 하고 계시고요. 2018년 이전에는 구글에서 음성인식 관련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음성인식 관련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리처드 스턴 교수님 지도하에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 받으셨고 그리고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사이신 김찬호 부사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지금 초청을 해주신 유창돈 교수님과 그 다음에 김주환 교수님, 여러 교수님들, 그 다음에 학생분들과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 모두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지금 초청을 해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스피치 레코그니션 중에서도 최근에 제품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아키텍처로 지금 스피치 레코그니션들이 지금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자료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서 조금 더 그런 설명 같은 것이 쉽도록 업데이트를 했는데 지금 회사 정책이 좀 타이트해져가지고서 지금 발송이 잘 안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턱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급한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지금 2018년 2월 달부터 지금 삼성 리서치에서 지금 랭귀지 앤 보이스 팀을 지금 만든 중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것은 스피치 레코그니션 전에서 시그널을 인핸스먼트 같은 것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 레코그니션은 텍스트 스피치라고 해서 텍스트를 다시 스피치로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사운드 쪽, 그 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퀘스천 앤서링,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하이퍼스케일 LM 같은 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재밌는 리서치들을 지금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다양한 프로덕트의 컨트리뷰션을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런 재밌는 리서치 페이퍼들도 많이 나오는 중이어서 혹시 지금 학생분들은 저희 쪽에 혹시 오시는데 관심 있으시면 제 이메일 주셔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 리서치 홍보 영상은 지금 시간 관계에서 스킵을 하고 지금 오늘 포커스는 그런 삼성 리서치 톡이라기보다는 지금 스피치 레코그니션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삼성 리서치는 여기서 가깝습니다. 아주 가까워서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25분밖에 안 걸렸고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좋은 시설에 그다음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우면산 자락에 있는 좋은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지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지금 그림처럼 지금 아름다운데 사진이 아니라 진짜로 그림이고 요즘 인기가 있는 제너레이션 AI를 통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림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AI 센터에 대한 내용은 스킵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팀에서 진행되는 내용으로 아까 지금 구두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피치 레코그니션, TTS, 보이스 앤 사운드 프로세싱, 그다음에 다이얼로그 시스템,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그다음에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은 그런 볼트 같은 것에 기반한 클래시파이어도 하지만 제너레이티브 LM 같은 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큰 모델을 지금 훈련을 시켰고 그 다음에 스피치 인코더와 붙여가지고서 여러 가지 재밌는 실험들을 지금 하는 중이고요. 퀘스천 앤서링, 그 다음에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다양한 태스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팀에서 다양한 태스크를 하는데 아까 지금 소개를 지금 해주신 대로 김주환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저는
MS랑 구글에서 지금 스피치 쪽을 했고 그다음에 PhD도 스피치 레코거니션 쪽을 펴왔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스피치 레코거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피치 레코거니션은 지금 삼성에서 쓰이는 메이저 랭귀지에 대한 것은 외부 업체 기술이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 엔진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스피치 레코거니션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툴들이 있는데 이모라든지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이모도 있고 페어식도 있고 그다음에 메타에서 나오는 페어식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나온 링고라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툴kit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 불리한 툴kit이는 디퍼런스 엔진을 다 풀 스크래치로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엔드-투-엔드 올 뉴럴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제일 처음 페이퍼가 나온 게 한 2016년도부터인데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한 2018년도 초부터 개발을 시작해가지고서 그 해 내에 모바일 단말 내에서 POC는 했고 그다음에 제품은 2019년도부터 시켜가지고서 지금은 가장 최근에는 지금 최신 나오는 단말에는 지금 그 온디바이스 엔드-투-엔드 스피치 레코거니션은 최근부터는 디폴트로 다 지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클라우드도 현재 그 메이저 랭귀지에서 삼성에서 나오는 거나 지금 예전에는 WFSD 베이스드 엔진이 있었는데 지금은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엔진이었다가 지금 컨포머 트랜스듀서에 기반한 엔진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그런 최신 지금 저희 지금 프로덕트에 관련된 지금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역점을 두는 것은 물론 온디바이스랑 클라우드랑 양쪽 다에 지금 역점을 둡니다. 온디바이스라는 것은 스피치 레코거니션에서 해당되는 프로세싱들이 그 디바이스 내에 그런 ARM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 GPU라든지 아니면 NPU에서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보통은 그런 외부 폼이 서버 쪽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그런 텍스트 결과가 다시 그런 모바일 폰으로 오거나 아니면 팔로우업 되는 그런 NLU라든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나 그다음에 인텐트랑 슬랍 밸류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서 그런 액션 같은 것을 취하는 것을 서버 쪽에서 한 다음에 그런 결과에 대한 디스판스를 오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는 중이고요. 저희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가보면 저희는 디바이스 컴퍼니입니다. 디바이스 컴퍼니고 1년에 지금 만들어내는 디바이스가 5억 대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가 3억 대 조금 안 되는 정도고요. 저희가 그런 디바이스 면에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타겟을 디바이스에서 많이 프로세싱을 하는 방식으로 할 경우에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서 클라우드에서 하는 것보다는 온디바이스 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온디바이스에서 할 경우에는 그런 리미테이션이 지금 장표에 있는 식으로 지금 사이즈에 대한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한 개는 그런 롱 스페이스, 그런 파라미터 사이즈. 파라미터 사이즈는 예전에는 WFSD 방식으로 할 경우는 하이 퍼포먼스 스피치 레코거니션의 애큐러시를 구하려면 좀 뒤에 나오겠지만은 세컨드 패스 디스코딩에 해주는 LM이 한 5g LM 같은 걸 이용을 해줘가 크기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컸었는데 최근 들어가서 지금 제품 앞에는 그런 스피치 레코거니션 파라미터들을 파라미터 개수가 보통 한 100 밀리언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그런 데는 좀 더 작은 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개수가 그런 일종의 그런 리미테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런타임에서의 메모리, 그것을 메모리 풋프린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램 사이즈랑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사이즈랑 그 다음에 메모리 풋프린트 리ኳ이어먼트를 다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에코노미 쪽에서 소타를 찍는 것과 그다음에 제품화 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데 보통 스피치 레코거니션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보면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의 그런 발화가 끝난 다음에 200 밀리세컨드 이내에 그런 디스판스가 나오기를 보통 유저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레이턴시 리ኳ이어먼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턴시를 측정하는 기준도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서
end of 심볼이 나온 것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가장 마지막에 서브월드가 나온 것으로 측정을 하는 그 두 가지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런 그 레이턴시가 보통 200ms 이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런 컴퓨테이셔널 커스트가 그 온 디바이스에서 돌릴 경우에는 그 리미테이션이 있죠. 그다음에 또 그 파워 컨섬션도 또 이슈입니다. 보통 저희가 모바일 단말기나 그런 것을 애드버타이징을 할 때 대기 모드에서는 며칠이 가고 그다음에 콜 상태에서는 몇 시간이 가고 그런 걸 애드버타이징 하는데요. 만약 그 전화 통화 때 그것을 다 트랜스크라이브를 한 다음에 그것을 서머리제이션을 시키고 그런 유스 케이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는데 보통 그런 온 디바이스 ASR 같은 걸 돌릴 때 그 파워 컨섬션이 지금 현재로는 한 200mW라든지 한 그 정도 레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워 컨섬션도 또 한 가지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슈는 그 예전에는 전통적인 스피치 레코그니션 시스템은 그 딕셔너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딕셔너리 여러 가지 그런 그 퍼스널라이즈된 그런 네임드 엔터티라든지 그런 퍼스널 인포메이션들을 자기가 넣어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엔드 투 엔드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되면은 그런 그 딕셔너리나 그런 것들이 없고 그 불련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훈련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네임드 엔터티라든지 그런 것을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지금 단말기에는 그런 칸텍, 그런 전화번호에 지금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지금 내비게이션 지도에 나오는 그런 지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식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레코그니션을 잘 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도 또 중요한 리서치 토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장은 그냥 스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2018년 보통 이전에 썼던 방식 컨벤셔널한 ASR 시스템은 지금 여기 장표에 보이다시피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셨던 분들은 머신러닝 시간에 아마 예전에 있었던 알고리즘으로 히든 마크 모델 그다음에 가우시안 일정은 다들 같은 것을 배우셨을 거고요. 그런 것으로 템포럴한 것은 마들링을 시키는 히든 마크 모델, 그다음에 어떤 한 스테이트에서의 그런 디비전 프로버빌리티를 마들링을 하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그걸로 어쿠스틱 모델을 해주고 그다음에 프로넌세이션 모델이라는 것은 프로넌세이션 딕셔너리를 보통 밴드크래프티드 된 방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엔트리들을 다 넣어두고 그런 단어랑 그다음에 포님의 시퀀스들을 그런 테이블 형태로 제가 시켜놓습니다. 예전에 그런 방식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버벌라이즈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리튼 폼이랑 그다음에 그런 스포큰 폼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서 4시 30분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때는 4시 30분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리튼 폼에서는 보통 4땡땡30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리튼 폼이랑 그다음에 스포큰 폼이랑 매칭을 시키려고서 인버스 텍스트 노멀리제이션이라고도 부르고 벌벌라이저라고 해주는 블락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쿠스틱 마들만 이용을 할 경우는 어떤 한순간에서의 스피치 피처를 받은 다음에 현재 어떤 그런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스테이트라는 것이 곧 현재 텍스트랑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의 프로버빌리티는 알려주지만은 그 전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그다음에 어떤 그에 대한 그런 정보는 없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 이용을 해줘가지고서 같이 디코딩을 시키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쿠스틱 모델 그다음에 프로넌세이션 모델,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을 컴포즈를 해가지고서 디컴포즈를 시키고 한 2009년 10년도부터는 WFST라고 하는 Weighted Finite State Transducer라는 어프로치가 파퓰러 했었습니다. 그래서 HCLG 이렇게 4개의 컴포넌트들을 컴포지션을 시켜서 여기서 H가
포스팅 모델, 그다음에 그 C라는 것은 그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예전에는 그 컨텍스트 디펜던트 HMM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L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 램지움 모델, 그다음에 Q에 해당되는 것이 그런 보캐블러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줘가지고 스피치 레코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테션 모델이 2015년도부터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가 2014년도에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 쪽에서는 그 2015년도,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 아마 그때 야크로스키나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그 구글의 윌리엄 찬이나 그런 분들 페이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 어프로치가 제일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베어레이션들로 그런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아니라 전체가 그런 한 개의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그런 듀얼 네트워킹 모델이 나왔는데,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그 전에 그런 그 스피치 레코는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막 복잡하게 되어 있고 파인 튜닝 해야 되는 게 엄청 많은 엔진과 같은 구조라면은 지금은 완전히 그 올 뉴럴 네트워크로 돼가지고서 간단한 스피치 레코너션은 그 여러분들도 저 정도 배우면 그 텐서플로우나 그런 케라스나 파이토치를 이용해가지고서 아마 하는 과거에 그런 턴 프로젝트로 그냥 그 풀 스크래치로 그 훈련기를 다 만드시고 계십니다. 저도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물론 엠디스나 그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걸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그 서브월드 유닛도 만들어야지 되고 좀 그 시퀀스 로스 같은 것도 해줘야 돼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은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스피치 레코너션 태스크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스피치 레코너션도 일종의 그런 한 인풋 시퀀스가 들어가서 아웃풋 시퀀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화를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서 How is the weather like today라고 이렇게 그 어쿠스틱한 그런 웨이브폼이 들어가면은 그런 어쿠스틱한 웨이브폼이 그런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맵핑을 시키는 것이 스피치 레코너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피치 레코너션은 앞 단계에서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페어식이나 그런 경우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주지를 않고,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에 해당되는 그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넣어가지고서 내부적으로 넣어서 바꾸는데요. 그런데 그 구글이나 지금 저희 삼성 리서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에 비해서 전통적인 피처가 성능 면에서 적어도 동등 수준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더 적기 때문에 피처 익스트랙션에 해당되는 부분은 굳이 그 뉴럴 네트워크로 바꾸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저희가 피처를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피처의 시퀀스 또 시퀀스를 매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줘가지고서 텍스트로 매핑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많이 쓰이는 피처는 스피치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로그멜 같은 것이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리서치는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때 했던 PNCC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거에서 좀 단순화된 파워멜이라고 하는 파워로 나뉘는 예로지만 가져온 것을 통용 제품에 지금 적용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페이퍼들이 지금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장표들에서 나오지만은 시퀀스 로스를 어떤 것을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많이 쓰이는 게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를 이용해가지고서 그런 C2 로스를 쓰는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퀀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알렉스 그레이브즈가 2007년도 페이퍼에 발표한 트랜스듀서 로스를 이용을 하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TC 로스를 이용을 해주는 어프로치가 있고요. 지금 트렌드는 제품화되는 것으로는 보통 트랜스듀서 로스를 이용을 시키는 게 보통 레이턴시랑 퍼포먼스에 잘 컴프로마이즈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제품화를 시켰을 때는
그런 시퀀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하다가 최근에는 그 2020년 중반 이후로는 좀 편에스 지수 로스를 이용한 어프로치를 이용하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그 스피치 레코너션의 그 반대 과정이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것을 웨이브폼으로 바꾸는 그런 텍스트 스피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텍스트 스피치는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텍스트 스피치는 그 스피치 레코너션 과정에 완전히 그냥 반대라고 봐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스킵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스피치 레코너션에서 그 전 시간에 김재환 교수님께서 지금 좋은 강의를 지금 해주셔가지고서 아마 지금 많은 부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미지나 그런 것은 어떤 그 한 개의 그런 그 인풋 피처가 들어가가지고서 그런 여러 가지 클래스 중에 한 개를 좀 클래스 파일을 되는 것이고요. 그 시퀀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피치도 일종의 시퀀스인데 스피치 레코너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 피처의 시퀀스가 들어가가지고서 텍스트의 시퀀스가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텍스트 시퀀스는 텍스트 자체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저희가 그 텍스트를 그 자체로 그 레프레젠테이션 해주는 것은 그래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래핌이라는 것은 정의가 표시되어 있는 가장 작은 유닛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래핌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핌의 이그젬플을 들면은 영어 알파벳 28개인가요? 거기랑 구두점 몇 가지 해주면 한 40개나 한 그 정도 레인지의 그런 그 그래픽 개수를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퍼포먼스를 잘 얻기 위해서 그런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나 그런 데서 이용되는 거랑 비슷하게 그것을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나 아니면 그런 그 유로그램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어프로치가 그 구글에서 2012년도 13년도에 페이퍼가 나왔던 월드 피스 모델 WPM이라고 부르는 월드 피스 모델이나 그 다음에 그 에디머러 대학에서 나온 BP이나 아니면 더 최근에 구글에서 나온 유노그램 어프로치를 이용시키는데 그 평론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평론면에서 큰 차이는 없는데 보통은 그 유노그램이 약간 더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노그램이 BPA보다 평론면에서 더 좋다는 그런 페이퍼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 저희는 유노그램을 이용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픈소스 툴킷인 텐터스피스나 그런 툴킷을 봐보시면은 그런 그 유노그램이나 그런 것으로 그 토크니제이션을 쉽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쪽에 인풋 시퀀스는 그 스피치의 그런 그 피처 벡터의 시퀀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그런 그 토크니제이션 되어 있는 그런 그 토큰들의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부터 그 시퀀스 어프로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과거에는 파퓰러했다가 지금은 좀 덜 쓰이게 된 그런 그 구조로서 그 RNN의 그 기반한 구조가 있고, 그 RNN의 대표적인 게 LSTM과 그 다음에 그 QRU 같은 게 대표적이고, 거기 여러 가지 베어레이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그 LSTM에 기반한 어프로치를 한 2020년 초까지 제품화를 시킬 때는 이용을 해왔었습니다. LSTM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리코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한 종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트는 지금 그 오른쪽에 지금 제 왼쪽에 보이시는 아래쪽에 지금 C라고 되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위에 H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셀과 그 다음에 셀이라는 것이 나온 거고 셀과 그 다음에 히든 아웃풋 이 두 가지가 지금 그 LSTM에서의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 RNN을 이용을 하면 그 최근에 그 파퓰러한 그런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어프로치는 퍼포먼스 면에서는 조금 나쁜 면이 있는데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셀프 어텐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메모리 리ኳ이어먼트나 그런 게 시퀀스 랭스의 스퀘어에 비례
해가지고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히든 아웃풋이 해당되는 것은 메모리에 다 자꾸 있어야 되는데 그 LSTM이나 이런 것에 기반할 경우에는 그런 C나 H만 메모리에 저장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 풋프린트가 더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은 리커런트한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전 그 타임 스텝에서의 계산이 끝나야지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패러럴라이즈를 시키는 데는 또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프 어텐션을 지금 전부 다 메모리에 띄워넣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화를 시킬 때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한다고 해도 그 어텐션 윈도우는 한 5 정도로만 잡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것은 스테이트로 저장을 시켜가지고서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셀프 어텐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 LSTM 스트럭처만 봐보면은 그 게이트가 크게 3개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포개 게이트라고 해가지고서 게이트라는 것이 일종의 그런 인포메이션이 지나는 것을 얼마만큼 조정을 해줄지 그런 스위칭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스위치를 지금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시그모이드인데 그 시그모이드가 그 배류 자체가 0에서 1 사이를 취하니까 0이 되면 그 인포메이션을 컷을 하고 그 다음에 1이 되면 다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포개 게이트라는 것은 그전 젤에 있는 것을 그 X랑 H 그 두 개를 합쳐서 만드는 인풋으로 스위치를 동작을 시켜가지고서 얼마만큼의 인포메이션 남게 만드느냐, 그것을 지금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풋 게이트라는 것은 그 인풋에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받아들일까. 지금 저기서 봐보시면은 X랑 H랑 지금 그 컴패터네이션을 지금 위에 부분에서 시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그 얼마나 그 거기다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한 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인풋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게이트랑 포개 게이트랑 온 것을 합치고 그 다음에 아웃풋 게이트에서는 그렇게 업데이트된 그런 셀 인포메이션에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또 아웃풋은 되거나 이렇게 그 3개의 게이트로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LSTM 스트럭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LSTM으로 할 경우에는 보통 그 다이메이션을 보통 한 그 바이렉션 LSTM만 1024는 1536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제품화를 시켰을 경우에도 그런 커머셜라이징 정도로 그 바이렉션을 이용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 스트리밍한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유니디렉셔널 LSTM을 이용합니다. 그 경우에 보통 한 다이메이션은 1536 정도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LSTM이나 그런 것을 RNN을 이용을 시키면은 그 전에 그 시퀀스에 해당되는 정보 전체가 그 일종의 그런 그 스테이트로 바뀐 것 중에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되니까 그 아웃풋은 그 다이멘션이 그 셀의 다이멘션이랑 같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쓰이는 다이멘션은 1024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인풋 렉스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그것을 그 픽스트 렉스의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시퀀스를 일종의 인베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인코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디코더 스테이지에서 그런 그 피드백 패스를 가지는 그런 리커런트한 구조를 가지고서 그런 그 인코드에서 인베딩된 정보를 이용해줘가지고 다시 그런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시키기 때문에 인코더랑 디코더를 저렇게 컴패터네이션을 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시킬 때 로스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그런 플러스 엔트로피 로스를 보통은 이용하는데 각각의 그런 시퀀스마다 그것이 인디펜던트하고 가정을 펴주고서 다 더해주는 시퀀스 플러스의 엔트로피 로스를 보통은 이용을 합니다. 요게 그 트래디셔널한 어프로치고 그 다음에 그 인코더 디코더 어프로치가 2014년도에 나왔는데 그러면 그 가장 마지막에 그런 인코딩된 정보만 가보면 앞쪽에서 나온 정보를 많이 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2015년도 그 바다나와 페이퍼에 나와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특정 부분에 더 포커싱을 두기 위해서 어텐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쿼리 키 밸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페이퍼마다 그런 플랫폼은 조금 다른데 보통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은 쿼리 키 밸류를 일단 레프레젠트를 지키고 그 다음에 가장 아래줄에 있는 지금 이퀘이션을 봐보면은 그 QKV를 가지고서 지금 그 쿼리라는 것이 지금 질문을 한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키들의 시퀀스가 있으면 쿼리를 가지고서 그런 그 각 키들하고 얼마 정도의 매칭이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라는 것이 일종의 합치면 1이 되는 그런 웨이팅 코피션트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쿼리랑 키를 가지고서 일종의 그런 포뮬레이션 같은 것을 구하고 그 웨이팅 코피션트를 구한 다음에 그런 그 웨이팅에 대해서 밸류랑 다시 곱해줘 가지고서 저희가 일종의 그런 컨텍스트 벡터를 구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어프로치에서 보통 그 키랑 밸류는 거의 항상 같은 것을 이용하고요. 쿼리 쪽이 디코더에서 나오는 거면은 그것은 인코드, 디코더 어텐션이 되겠고, 그다음에 쿼리 키 밸류가 다 똑같으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셀프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그래서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 페이퍼가 2017년도에 아카이브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에는 한 2018년도, 19년도에 적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주는 것보다 컨포머 스트럭처가 이 장표에서 나중에 나올 건데요. 컨포머 스트럭처라고 조금 베어레이션을 주는 것이 퍼포먼스가 더 좋다는 게 나와서 구글도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제품화가 됐고, 저희도 작년 초부터는 컨포머 트랜스듀서라고 하는 어프로치로 제품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다이멘션 크기는 보통 한 256이나 아니면 512 정도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컨포머 M, 그러니까 미들 사이즈 같은 페이퍼를 봐보면 다이멘션은 한 256 정도, 그 다음에 헤드 사이즈는 한 4개 정도를 이용시키고, 그 다음에 블락의 레이어 개수는 16에서 17 정도를 이용하는데, 그러면 한 파라미터 개수는 한 40밀리언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대표적인 그런 스트럭처로는 다시는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베어레이션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RNNT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랜스포머 트랜스듀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포머 트랜스듀서, 그 다음에 스퀴즈 포머, 그 다음에 브랜치 포머, 이런 여러 가지 베어레이션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크게 지금 올 뉴럴 랩톱 엔드 스피치 레코드 말씀을 드리면은 크게 캐터고라이즈를 시키면은 제일 지금 왼쪽에 있는 커넥션에서 템포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이용한 저것을 보통 CTC 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TC 로스를 이용한 어프로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RNNT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꼭 RNNT일 필요는 없고 트랜스듀서 어프로치를 이용을 하는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어텐션 베이스드, 그러니까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 어프로치를 이용을 하는 어프로치가 있고, 크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TC 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테일한 내용은 다시는 업데이트된 장표를 조금 추가를 시켰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디테일은 다루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CTC 로스는 저희가 그런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그런 거랑 좀 다르게 인풋 텍스트 시퀀스가 있으면 아웃풋의 타임 얼라이먼트에 해당되는 정보가 익스플리시트
하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위에 지금 이그젠플을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봐보시면은 지금 그 텍스트는 it your reason인데 여기에서 y에 해당되는 것이 waveform에서 어떤 부분인지 explicit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정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희가 그런 그 얼라이먼트 정보를 가지고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얼라이먼트에 해당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JTC 로스를 이용할 경우는 그런 그 서브월드 유닛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토커니제이션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바꾼 다음에 각 토큰들 사이에 블랭크 심볼이라는 것을 넣고 이렇게 그 익스펜디드 된 그런 그 토큰들의 세퀀스랑 그 다음에 오리지널 웨이브폼의 그런 세퀀스를 2디멘셔널 레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가능한 얼라이먼트들에 해당되는 프라버빌리티를 다 더해 줘가지고서 그런 그 JTC 로스를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그 아래쪽에서 지금 이퀘이션을 봐보시면은 지금 probability of y sub 0 콜론 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아웃풋 쪽에서 지금 레이블들의 레이블이라는 게 토큰이죠. 그런 토큰들의 시퀀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X라고 지금 표시가 된 것이 그런 그 피처 벡터들의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이 지금 그 인풋 그 피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때 그 특정 그런 그 아웃풋 지금 프로버빌리티 그 레이블 시퀀스가 나올 그 프로버빌리티를 좀 구하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크로스 엔트로피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훈련이죠.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라는 것은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데이터 기본 파라미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프로버빌리티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듀럴 랜덤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이 C2 로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어프로치가 되겠고, 그래서 그 GTC 로스도 C2 로스랑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래쪽 이퀘이션에서 지금 그 왼쪽 칸만 봐보면은 C2 로스에서 지금 뜨이는 그런 프로버빌리티랑 같고요. 그것을 그 GTC 로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각 토큰 사이에 그런 일종의 그런 그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블랭크 심볼들을 가정해가지고서 심볼들을 익스펜션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그 지금 얼라이먼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가능한 얼라이먼트를 다 구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퀘이션에서 지금 B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Y 파이라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0부터 M까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그 패스의 한 가지 비그젠플을 비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썸션을 이용해가지고서 그 각 타임프레임별로 그 시퀀스 프로버빌리티는 다 고부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 이퀘이션은 조금 복잡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간략히만 봐보면은 그 안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썸션을 이용했으니까 각 타임 스텝에 대해서 프로버빌리티를 다 곱한 것이고 그렇게 얻어진 그런 그 시퀀스들을 모든 가능한 얼라이먼트들에서 다 포메이션을 해주는 것이 지금 TTC 로스에서의 지금 그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 TTC 로스가 지금 아래와 같이 지금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로스는 이렇게 일단은 정하면은 그 물론 훈련을 시킬 때 가장 큰 이슈는 여기에 그 디퍼런시에이션이 돼야지 그런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시키죠. 그래서 그런 그 디퍼런시에이션 시키는 것이 스트레이트포워드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페이퍼를 봐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어썸션들을 넣어가지고서 포월드 베어리블과 백월드 베어리블이라는 것을 정의해가지고서 그런 디퍼런시에이션이 가능하도록 그 요 페이퍼를 봐보시면은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그 GTC 로스나 이런 것을 기록을 시키면은 인풋 시퀀스랑 그 다음에 아웃풋
텍스트랑 랩핑을 시키는데 저희가 컨디셔널한 그 어썸션을 이용했고요. 그런 그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썸션을 이용을 하려면은 그 과거에 대해서 그 익스플리시트한 디펜던스가 없어야지 그게 그 밸리드한 어썸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훈련도 잘 되는데요. 그것은 그 바꿔서 말하면 그런 듀얼 네트워크 스트럭처에서 리커런트한 부분이 익스플리시트하게 없어야 됩니다. 지금 봐보시면은 A에 지금 해당되는 그런 스트럭처를 봐보면은 그런 그 아웃풋이 그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가장 위가 지금 서부터 맥스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토큰 개수가 TTC 로스를 이용할 경우에 보통 한 128이나 256 정도 개수를 보통은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아웃풋이 좀 나온 것을 인풋 쪽으로 다시 좀 피드백을 시키는 부분이 없죠. 그 다음에 그 봐보시면은 RNN-T라든지 아니면 어텐션 베이스드 바드를 봐보면은 그 RNN-T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 맥스에서 나온 것을 지금 그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LSTM 레이어가 있는데 저 부분을 지금 프리딕션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고 저 부분에서의 역할은 현재 그런 현재 그 레이블을 알 때 그 다음 레이블의 그 프로버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일종의 그런 LM에 해당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TTC 로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강한 컨디셔널 인디펜던스 어썸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TTC 로스를 이용할 때는 피드백 루프를 안 걸어주는데 피드백 루프가 물론 있는 쪽의 퍼포먼스가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TTC 로스를 이용을 해도 리브리 스피치나 그런 그 작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애큐러시가 충분히 잘 나오지만은 보통 상품화를 위해서 성능을 더 좋게 만들려면은 지금 가운데 그림처럼 프리딕션 네트워크를 넣어가지고서 보통 그 트랜스듀서 스트럭처를 이용을 해서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하는 어프로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초록색 부분은 LSTM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근 트렌드는 LSTM 블록들을 이용을 하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포머라든지 그런 블록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RNN-T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RNN-T가 지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LSTM을 이용을 하지 않고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시키면 그걸 저희가 트랜스듀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컨포머를 이용을 시키면 컨포머 트랜스듀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지금 LSTM 레이어가 지금 두 개만 딱 있는데 저것이 해주는 역할이 일종의 LM과 같은 역할로서 그 아웃풋에서 지금 소프트 맥스로 지금 벡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서브월드 개수가 TTC 로스를 이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한 128이나 256 정도를 쓰는데 경험적으로 지금 그 RNN-T나 컨포머 트랜스듀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프트 맥스를 거친 다음에 나오는 그런 아웃풋 클래스 개수를 보통 한 2000에서 8000 정도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2000에서 8000 정도의 그런 나온 것을 그 중에서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을 저희가 그 디시전을 시키고 그것을 다시 리니어 인베딩을 보통 다이멘셔널 512 정도 시켜가지고서 그 LSTM에다 넣어줍니다. 보통 그 인코더 쪽은 지금 최근 트렌드로는 지금 컨포머라든지 아니면 어텐션에 기반한 어프로치로 다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장표는 지금 업데이트가 잘 안 돼서 지금 LSTM으로 되어 있고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LSTM 부분은 한 2020년 이후로는 셀프 어텐션이나 아니면 컨포머로 바뀌었는데 지금 프리딕션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보통은 LSTM을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프리딕션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것은 스피치 쪽은 보통은 그 LM의 영향이 퍼포먼스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M 쪽에서의 영향이 적고 그 다음에 그런 LSTM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셀프 어텐션에 비해서 메모리 리ኳ어먼트는 더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STM이나 아니면 그 셀프 어텐션을 이용해가지고서 프리딕션 네트워크를 이용했을 때 그 퍼포먼스를 봐보면은 셀프 어텐션을 이용하는 어프로치, LSTM을 이용하는 어프로치보다 크게 그런 퍼포먼스 베너핏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메모리 풋프린트 같은 경우는 LSTM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같기 때문에 보통은 지금 그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LSTM 대신에 셀프 어텐션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프리딕션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니디렉셔널 LSTM을 이용하는 것이 현재 트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LSTM이랑 그 다음에 그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엠베딩을 시키면 그 텐서의 다이멘션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배치 바이 시퀀스 랭스 바이 그다음에 버들 다이멘션 이렇게 세 개의 다이멘션을 가지는 것으로 그 인코더 쪽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에서의 아웃풋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주황색에서의 아웃풋은 배치 사이즈 바이 그다음에 레이블 랭스죠. 그러니까 레이블 랭스 그것은 그 스피치 쪽에서는 그 피처의 그런 시퀀스 랭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리딕션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레이블 랭스가 나옵니다. 그거랑 그 다음에 다이멘션이 나오고 이렇게 그 3차원 다이멘션 되어 있는 것을 두 개를 확장을 시켜가지고서 그런 로테이션을 패스를 시킨다면은 지금 초록색 쪽에서의 아웃풋은 그 B by T by D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프리딕션 네트워크 쪽에서는 B by L by D로 표시가 되면은 조인트 네트워크에서는 B by T by L by 그러니까 B by L by T by D 이렇게 해서 다이멘션을 4차로 들리고 4차로 들린 거에서 모든 가능한 그 패스를 다 봐가지고서 얼라이먼트를 구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구하지는 않고 모든 얼라이먼트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서 그 서메이션 된 프로버빌리티 맥서마이즈를 하는 것을 찾는 방향으로 분류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 CTC 로스를 이용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트랜스듀서 로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그 어텐션을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이용하는 어프로치가 있죠. 그래서 그 엔드 투 엔드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것은 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이용하는 어프로치가 가장 처음에 나왔고요. 지금 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지금 요게 다이어그램에서 지금 봐보시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통 그 스피치 쪽에서는 그 디코더 쪽에서 레이어는 많이 넣지는 않고 보통은 그 한 레이어는 두 레이어만 넣고 그다음에 LSTM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보통 한 6레이어나 7레이어 정도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에서의 첫 번째 레이어랑 그 다음에 인코더에서의 아웃풋 레이어를 이용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디코더에서의 그 아웃풋이 아까 말씀드렸던 커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인코더에서의 아웃풋이 그 키가 되겠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으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다음 디코더를 넣어주는 방식이 전통적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그냥 이용할 경우는 인코딩이 다 끝나야지 그 다음부터 제너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스트리밍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화를 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화자가 발화를 다 끝낸 다음에 보통은 그 200ms 이내에 그런 디스판스가 나와야 되는데 인코더가 다 끝나고서 그 다음부터 디코딩을 시작되면 레이턴시 리파이먼트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제품화를 했을 때는
어나토믹 청구하지 어텐션이라고 하는 그 ICLR 2018년도에 그 페이퍼에 나온 어프로치를 저희가 구현을 해가지고서 제품화를 시켰습니다. 그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이용한다는 어프로치를 갖고 그 어텐션을 투 스테이지로 만들어가지고서 그 아래쪽에서는 그런 그 어텐딩을 하는 그 포인트 한 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한 개 포인트로부터 어텐션 윈도우를 가정해가지고서 그 어텐션 윈도우 내에서는 그 서프트 어텐션을 이용하는 그런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로 저희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에 대해서는 그 GSR 2019년도 그 저희 팀에서 나온 페이퍼에 있고 여기서 나온 게 그 페이퍼가 저희가 제품화된 그 구조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22년 그러니까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SLT 페이퍼에 나온 게 저희가 작년 초에 제품화시킨 컨퍼머 T에 기반한 엔진이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삼성의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컨피덴셜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 이메일 발송하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좀 내부에 리서치하거나 그런 제품화 시킨 것도 외부에 그런 것들을 많이 오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퍼들을 가보면 저희가 상품화된 거랑 완전히 같은 않아도 많은 부분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19년도나 2020년도에 제가 발표를 드렸을 때는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나토믹 어텐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은 어텐션을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이용을 하는 것은 트렌드에서 조금 벗어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듀서 로스를 이용하는 어프로치가 지금 트렌드가 돼서 이 부분을 일단 스킵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서프트 어텐션을 시키면 지금 X축이 지금 if 피처의 그런 세퀀스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아래로 가는 방향이 아웃풋 레이블이 해당되는 것인데 그냥 바닐라 어텐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체 그런 if 시퀀스를 다 봐가지고 소프트 어텐션을 이용하지만은 어나토믹 어텐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 어텐딩 되는 포인트가 항상 어나토닉하게 증가된다는 가정을 이용해가지고서 어텐딩 포인트를 잡고요. 그 다음에 어나토닉 청크와이즈 어텐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앞에 두 가지 어프로치의 그런 장점을 다 따가지고서 어텐딩을 해야 되는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특정한 어텐션 윈도우를 가정을 해가지고서 내에서는 소프트 어텐션을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어텐션 윈도우 크기 자체는 저희가 제품화 시켰을 때는 어텐션 윈도우 크기를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것은 사실은 히스토리는 많이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런 최근에 트렌드는 오늘 발표 때는 정말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은 예전에는 피처 인핸스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추럴 언더스탠딩이 각각의 별도의 블락으로 돼 있었지만 최근 트렌드는 인핸스먼트 그 다음에 ASR, 그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같은 것을 한 개의 엔드-투-엔드 시스템으로 만들면은 퍼포먼스도 더 좋아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게 각각의 컴포넌트를 앞터마이징 시키는 것보다는 한 개의 로스를 가지고서 퍼포먼스가 제일 잘 나오게 전체 뉴럴 네트워크 훈련이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단점은 그것을 엔드-투-엔드로 훈련을 시킬 만한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가 2020년도에 페이퍼에 나왔던 그런 인핸스먼트랑 그 다음에 엔드-투-엔드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한 번에 조인트하게 좀 훈련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훈련 앞단에서는 비넨스먼트 레이어를 별도로 넣어가지고서 저희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아래쪽에서는 그런 노이즈한 것을 넣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민스퀘어 에러를 로스를 넣어가지고서 인핸스먼트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훈련이 어느 정도 점점 진행이 되면은 그 MSA 로스를 계속 넣어주면은 전체 시스템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가장 윗단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펴진 소프트 맥스 더 윗단에 있는 아웃풋의 플러스 엔트로피 로스에 관심이 있는데 MSA 로스를 나눠서 해주면은 그 MSA 로스에 신경을 쓰다 가보면은 최종 퍼포먼스가 안 좋아지는 이슈가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훈련 초기는 C2 로스랑 그 다음에 인코더 쪽에서의 TTS 로스랑 그 다음에 MSA 로스 그래서 인핸스먼트 해당되는 로스를 다 넣었다가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서 그런 인핸스먼트 해당되는 로스를 점점 줄이는 어프로치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훈련이 좀 잘 안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가지고서 처음에 훈련을 시켰을 때는 오그멘테이션이 안 된 완전한 클린 스피치의 포션이 더 많다가 그 다음에 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점점 노이즈한 아티피셜한 노이즈에 해당되는 컴포넌트를 더 많은 라이닝 어프로치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를 이용을 시키면 그 테이블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시키면 그 모델이 러버스트니스도 좋아진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반면에 또 단점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시키면은 반면에 그런 클린 퍼포먼스가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앞에 페이퍼에서 지금 제안된 방식은 클린 퍼포먼스를 잃지를 않으면서 그런 노이즈한 퍼포먼스에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가장 최근에 지금 페이퍼로 발표를 한 번에 이 부분은 스킵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엔드-투-엔드 스피치 레코션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 어프로치가 더 파퓰러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트렌드가 2019년, 2020년 이후로는 그런 트랜스듀서 로스를 이용하는 어프로치가 더 지금 파퓰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파퓰러하다는 것은 아카데미 쪽이 아니라 인더스트리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어텐션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트리밍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할 경우는 스트리밍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 문제를 해결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나탄의 첨포에서 어텐션 지금 그 테이블에 가보시면은 지금 모카라고 되어 있는데 모카의 약자는 노나탄의 첨포에서 어텐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으면 스트리밍이 되는데 그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더라도 레이턴시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레이턴시가 저희가 원하는 것은 200 밀리세컨드 이내의 레이턴시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레이턴시가 크고 그 문제를 해결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저희보다 팀 사이즈 같은 것이 더 큰 구글 스피치 팀이나 그쪽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가 않았고요. 거기에 반해서 그런 트랜스듀서 로스를 이용시키면 레이턴시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 때문에 최근에 지금 엔드-투-엔드 스피치 레코션은 지금 트랜스듀서를 일단 커머셜화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나탄의 첨포에서 어텐션 같은 것을 이용할 경우는 에버리지 레이턴시도 더 크지만 또 레이턴시 베어레이션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100ms 만에 아웃풋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400msec, 500msec가 돼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그런 레이턴스의 베어레이션도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에 제품화를 시켰을 때는 그런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 어프로치로 했다가 2020년도 구글에서는 2020년도부터 트랜스듀서 어프로치로 갔고 저희가 제품화 시킨 것은 2021년도부터는 지금 트랜스듀서 어프로치로 제품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저 어프로치로 지금 제품화를 한 것은 지금 2021년도 갤럭시 언팩트 영상이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all on device without having go through 서버라고 나왔죠. 그래서 레이턴시를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서버 코스를 낮출 수 있는 어프로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런 RNN 티어 어프로치 여러 가지 베어레이션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파퓰러한 어프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컨포머의 를 이용하는 어프로치가 지금 가장 파퓰러하고요. 그래서 컨포머 블락을 다 보면은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왼쪽에 있는 스트럭처가 전체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풋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회원에 들어서는 스탠다드 스펙 어그라고 하는 데니얼 박이 논문 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주장을 하는 페이퍼인데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일종의 레귤러라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ms로 되어 있는 것을 보통 한 40ms나 그냥 경우에 따라서 80ms 정도로 다운 샘플링을 해줍니다. 다운 샘플링 시키는 것은 맥스프를 이용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D나 2D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시킬 수도 있고요. 저희는 2D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시켜가지고서 리프 피처는 저희는 프레임 스테이킹을 해가지고 20ms로 하고 그 다음에 4대1로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서 80ms로 다운 샘플링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댄스 레이어는 더블 샘플링 해가지고서 나온 다이멘션이랑 그 다음에 컨포머 쪽에서 다이멘션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컨포머에서는 셀프 어텐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이멘션이 보통 쓰이는데 256이나 512 정도가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제품화 시킨 것은 256으로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피처 다이멘션은 보통 한 80 정도니까 80 정도의 다이멘션을 512로 좀 랩핑을 시키려고서 그런 리니어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위에는 좀 컨포머 블락이 보통 한 16개에서 17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포머 블락만 좀 자세하게 표시를 하는 것이 좀 가운데 다이어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포머 블락을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트랜스포머 구조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저주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트랜스포머 구조랑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에 해당되는 페이퍼를 봐보면 셀프 어텐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댄스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다이멘션을 한번 4배로 늘렸다가 다시 다이멘션을 줄이는데 그거를 마카롱 스트럭처라고 해줘가지고서 한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앞쪽에도 두고 그다음에 뒤쪽에도 두고 그다음에 웨이팅을 각각 2분의 1씩으로 나누는 것은 퍼포먼스가 더 좋다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서 그 구조를 이용을 시키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마스를 넣어주는데요. 컨포머 페이퍼들의 페이퍼의 저자의 주장에 의하면은 글로벌한 컨텍스트는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보고 그 다음에 로컬한 그 컨텍스트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보고 그게 오토메이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카노 스트럭처라고 해줘가지고서 지금 댄스 레이어를 앞뒤로 나누는 것은 그렇게 퍼포먼스에 큰 차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 구조랑 차이점은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좀 추가를 시켰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고 그거를 빼고서는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말씀드릴 게 컴프레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온 디바이스에서 그런 그 스피치 레코딩 시스템을 돌리거나 아니면 온 디바이스가 아니고 그다음에 서버 쪽에서 돌리더라도 저희가 그런 그 마들 사이즈를 줄여야지 보통 그런 컴퓨테이셔널 커스트 같은 게 더 적어지기 때문에 마들 컴프레션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어프로치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그다음에 ኳ티제이션, 그다음에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 그다음에 프로닝 같은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다양한 어프로치를 시도를 해봤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런 그 어텐션 기반 그 인코더, 디코더 어프로치를 이용해가지고서 제품을 시켰을 때는 여기 보이는 지금 ኳ티제이션과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 어프로치를 이용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것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 계산들에 대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고 그것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줘가지고서 그런 그 다이애고널 컴포넌트가 나오도록 해주고 그 중에서 그런 그 로우 랭크에 해당되는 부분만 취해가지고서 매트릭스 크기를 더 줄이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프로치를 이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AP 쿼티제이션이 텐서플로우 라이트에서 쉽게 지원이 되니까요. 그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과 그 다음에 그 AP 쿼티제이션을 이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트랜스듀서 어프로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펌 트랜스듀서 어프로치를 해보니까 그런 그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으로 압축이 잘 안 돼가지고서 물론 압축이 되기는 되는데 그 퍼포먼스 데그레이션이 커가지고서 지금은 보통은 날리지 디스틸레이션과 그다음에 AP 쿼티제이션을 이용을 시켜가지고서 지금 압축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서버 쪽에서 퍼포먼스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 AP 쿼티제이션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압축에 따른 지금 퍼포먼스를 봐보면요, 지금 그 아래쪽에 테이블이 있는데 아래쪽 테이블에서 제일 처음에 그런 사이즈가 한국어일 경우에는 한 530MB였었는데 그것을 가장 아래쪽에 지금 그 로우를 지금 봐보시면은 35MB까지 줄이고서 워드 에러렛을 봐보면 워드 에러렛이 크게 증가가 안 됐죠. 그러니까 그 크기는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이면서 그 퍼포먼스는 거의 유지가 되는 한 그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서 2015년도에 제품을 시켰고요. 그런데 저거는 저희가 2019년도 페이퍼에 나온 결과인데 그 다음에 그런 그 RNNT나 아니면 컨포먼 트랜스 질소 제품을 시킬 때는 압축이 저만큼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RNNT로 저희가 압축을 시킨 것은 아마 작년에 그 ASR 페이퍼에 나왔던 것 같은데 재작년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 RNNT를 2스테이지로 제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지는 RNN 트랜스 질소를 이용시키고 거기서 4개의 그런 그 빔캔디를 뽑은 다음에 세컨드 스테이지는 그 어텐션 그 디코더를 이용시켜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스코링 해가지고서 그 4개 캔디데이트 중에 다시 부분만 했었는데 그때는 그 퍼스트 패스에 해당되는 메인 컴포넌트는 압축이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세컨드 패스 디스코링
해주는 블락만 압축을 시켜가지고서 제품화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제품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캡처 레코거션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그런 엔드-투-엔드로 스피치 레코거션을 시키면은 불량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봤던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잘 되는데 불량 데이터베이스에서 별로 그렇게 안 봤던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도메인에서의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저희가 바이어싱을 해주고요. 그런 바이어싱을 해주는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펠로우 퓨전 어프로치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펠로우 퓨전 어프로치를 봐보면은 이퀘이션에서 지금 가장 위쪽에 있는 이퀘이션에서 보여지듯이 로그 프로버빌리티, 엔드-투-엔드 스피치 레코멘션으로 나온 그런 로그 프로버빌리티랑 그 다음에 그런 익스터널 LM 쪽에서 나온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두 개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시켜가지고서 그런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것이 펠로우 퓨전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 엔드-투-엔드 스피치 레코션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그런 것도 지금 발표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퍼포먼스가 잘 나오려면은 레이블된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순수히 텍스트만 있는 데이터는 구하기가 쉽지만은 오디오 데이터가 레이블되어 있는 것은 그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 스피치 레코거션으로 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구하기 훨씬 더 쉬운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익스터널 LM을 만들고 두 개를 펠로우 퓨전을 시켜가지고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LM과 지금 펠로우 퓨전을 시키는 어프로치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도메인 스페시픽하지 않게 그런 ASR 스피치 레코거션 성능 자체를 제너럴하게 더 높이는 용도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테이블이 컨택트라는 게 전화번호부에 있는 일종의 그런 이름들의 리스트입니다. 컨택트나 그다음에 앱이라는 것은 그런 단말기 인스톨되어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이름들이고요. 그다음에 IoT라는 것은 IoT 디바이스에 이용되는 그런 이름들인데 이런 네임드 엔터티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가 없으면 스피치 레코거션이 잘 공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온 디바이스에서 그런 단말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전화번호부에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단말기에 인스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의 이름들의 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서 도메인 스페시픽한 LM을 N그램으로 다시 빌드를 시킵니다. N그램을 이용을 하는 이유는 N그램이 온 디바이스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가 바로 훈련을 시키기에는 뉴럴 네트워크에 베이스한 어프로치보다 계산량이 적고요. N그램은 사실상 그냥 통계적인 그런 카운트를 재는 거지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량이 적으니까 N그램으로 그런 도메인 스페시픽한 LM을 훈련을 시키고 그것과 그런 스피치 레코거션 결과랑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펠로우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특정 도메인의 애큐러시를 높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봐보시면은 컨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는 에러 레이시 워드 에러 레이시 15.59%가 나왔다가 어댑테이션을 시키면은 11.58%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12.76%가 나왔는데 N그램과 펠로우 퓨전을 시키면은 6.78% 워드 에러 레이스로 에러 레이스 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LM과 텔러 퓨전을 시키면은 그런 계산량이나 레이턴시는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XRT 관점에서 봐보면 퍼포먼스가 조금 나빠집니다. 그래서 레이턴시는 좀 늘어나고요. 온 디바이스의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에 대한 걱정이 좀 더 적은 서버 쪽은 저희가 트랜스포머 엑셀에 기반한 개념을 빌드해가지고서 도메인 클래시파이를 한 다음에 그 도메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트랜스포머 엑셀 개념과 펠로 퓨전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최근 트렌드는 엔드-투-엔드 스피치 레코너션이 나온 다음에는 지금 서버 쪽에서 액큐러시랑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에서의 액큐러시랑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아주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좀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온 디바이스는 저거나 기본 그런 ESR 시스템은 같은데 온 디바이스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퀀티제이션이나 압축을 더 했고요.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퍼포먼스를 잃고,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처리 같은 것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임드 엔터티에 해당되는 이름, 지명 같은 것을 날마다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서 네임드 엔터티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텍스트 부분은 그런 네임드 엔터티 리스트랑 매칭을 시켜가지고서 비슷한 것이 있으면 리플레이스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후처리랑 압축 때문에 온 디바이스랑 서버랑 액큐러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는 음성 인식이나 음성 합성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 디바이스의 포션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지금 한 가지 지금 이그젠플이 해당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치 레코너션은 저희가 발화를 하는 중에도 소비자들이 그런 중요한 결과를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가령 저희가 그런 딕테이션, 받아쓰기 앱 같은 것을 이용할 경우는 제가 말을 하는 중에도 그런 중간 과정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원하는데, 보통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니디렉셔널 게레스템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컨포머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텐션을 전체 히스토리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의 그런 타임 스텝에 대해서만 봐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미티드된 그런 정보만을 봐보면은 전체 그런 시퀀스를 다 보는 그런 게레스템으로 치면 바이디렉셔널 게레스템이나 아니면 컨포머 같은 코저럴하게 전체를 다 보는 컨포머에 비해서는 퍼포먼스가 더 나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시키려고 중간중간에 그런 나오는 결과들을 파셜 리졸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파셜 리졸트를 얻기 위해서는 유니디렉셔널 게레스템이랑 그 다음에 그런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녹화 어텐션을 이용시켜가지고서 스트리밍 리졸트가 나오고 그 사람이 발화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결과를 좀 더 좋은 결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그 경우는 저희가 실험적으로 얻은 결과가 바이디렉셔널 게레스템은 가장 아랫단에 넣는 것보다는 가장 윗단에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가장 윗단에 지금 짙은 초록색으로 지금 백워드 게레스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포워드 게레스템하고 백워드 게레스템 두 가지를 이용을 시키면 바이디렉셔널 게레스템이 되는데, 이거를 이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에서는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어텐션이 아니라 풀 어텐션을 이용시켜가지고서 그래서 그 사람이 발화를 하는 중에는 액큐러시가 약간 나빠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인코더 구조랑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어텐션을 이용했다가 발화가 다 끝나면은 레이턴시의 영향을 좀 적게 가장
윗레이어만 그 바이디렉셔널 베리스를 적용을 시키고 풀 어텐션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그 리절트를 업데이트를 시키는데요. 지금 그 아래쪽에 테이블을 봐보면 그 제 결과가 지금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저 테이블은 그 이쪽에서 아마 2020년도 페이퍼에 좀 나왔는데요. 그 바이디렉셔널 인코더랑 그 다음에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어텐션을 이용시킬 경우에는 그 에러의 6.88%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그 바이디렉셔널 인코더랑 그 다음에 그 배치 모드의 풀 어텐션을 이용을 시킬 경우에는 3.62%가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가 가장 윗레이어만 그 바이디렉셔널 베리스템을 이용을 해도 그런 레이턴스에 그렇게 큰 영향을 없고 그 다음에 그 퍼포먼스 자체는 완전한 스트리밍보다는 그 풀 어텐션이랑 그 다음에 바이디렉셔널 인코더를 이용한 거랑 한 것보다는 조금 처지지만은 거기에 비교적 가까운 4.0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결과는 지금 베리스템을 이용했는데 컨퍼머 임페당되는 것도 지금 비슷한 구조가 물론 당연히 이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컨퍼머도 저희가 지금 비슷한 어프로치 여러 가지로 지금 실험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는 저희가 구글보다도 더 먼저 일단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그 다음에 페이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스킵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LM을 이용을 시켜가지고서 그런 그 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그 컨택트라는 것은 그 전화번호도 같은 건데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그런 애큐러시를 높일 수가 있지만은 그런 뮤직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곡 타이틀이나 아니면 그런 작곡자 이름이나 그런 경우는 대단히 많죠. 그런 것들은 그 항상 그런 그 네임드 엔터티 해당되는 것이 신곡에 나오고 그런 정보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퍼포먼스를 더 높일까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봐보시면 여기서 지금 AED라고 되어 있는 지금 나를 있는 것이 그냥 엔드-투-엔드 스피치 레코그니션 시스템이라고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ED는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드 약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엔드-투-엔드 스피치 레코딩 시스템으로 봐보시면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도메인에 해당되는지 룰 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쓰이는 그런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은 버트 같은 것을 이용시켜가지고서 어떤 도메인에 해당되는 방안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가지고서 지금 그 사용자가 요청을 한 것이 뮤직 도메인에 발언하는 것이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그 뮤직 도메인에서 빌드가 된 LM이랑 헬로 퓨전을 시켜가지고서 한번 바이어싱을 시키고요. 그게 지금 그 점선으로 표시된 도메인 바이어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특정 도메인으로 바이어싱을 시켜도 그런 뮤직이나 그런 그 네임드 엔티티 그러니까 곡 이름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그 곡 이름에 해당되는 위치를 저희가 그 애니 태깅이라고 그 애니 위치 로케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그것도 롤 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그런 버트에서 이용되는 그런 스팸 디텍션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그런 네임드 엔터티가 나오는 그런 위치를 저희가 찾고요. 그다음에 그 애니에 해당돼서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나온 결과랑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애니 리스트랑 매칭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애니 리스트에 그런 아이템 배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다 매칭을 시키려면 그런 터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서 저희가 온디바이스 용도로 지금 이용을 하는 어프로치는 일단 처음에는 그 단어 기준으로 그 에디 디스턴스를 가보고요. 그래서 단어 전체가 다 맞으면 0, 그다음에 하나로 틀리면 1. 그래서 그 단어 기준으로 그
edit distance를 봐보고 그 다음에 그런 발음 기준으로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더블 메타폰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스펠링을 가지고서 발음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는 돌베이스 테이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워드 레벨 매칭해서 그런 하이스코어가 나온 것들을 대상으로 다시 그런 발음 기준으로 매칭을 시키고 거기까지 더블 된 것에 대해서 각 글자를 가지고서 다시 매칭을 시키는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서 그런 애니를 리플레이스 시키고요. 그래서 지금 저런 어프로치가 저희 지금 온디바이스 스피치 레코거니션 같은 경우는 제품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끝에 애니 디렉션이 지금 붙은 것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쳤는데 처음 그런 스피치 레코거니션 결과랑 그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친 결과가 너무 많이 결과가 다르면은 그것은 저희가 애니 커렉션 된 것이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가지고서 그 결과를 이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단계, 2단계, 3단계는 매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3단계를 거쳐가지고서 나온 그런 네임드 엔터티가 제일 처음에 레코그나이즈 된 거랑 너무 다른 디렉션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피치 레코거니션 애큐러시를 봐보면은 그런 뮤직 도메인 같은 경우는 온 디바이스에서 10.26%의 워드 에러레이션이 나왔는데 이런 블락을 거치면 8.80%로 에러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임프루먼트는 안 됐는데요. 그런데 콜같이 그런 이름 같은 경우에는 12.80%의 에러레이션이 나왔던 게 그런 네임드 엔터티를 프랙션을 시키면 4.80%로 이런 경우는 한 반 이하로 에러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뮤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네임드 엔터티가 많고 그래서 저런 방식을 거치더라도 약간 틀리는 것 외에는 그런 커렉션을 퍼펙트하게 시키는 것은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전화 걸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화번호에 있는 그런 네임의 숫자 같은 것은 보통 제한적이니까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레코거니션도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할 만한 토픽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액티브하게 지금 리서치가 되는 것은 지금 멀티링걸 스피치 레코거니션. 그래서 지금 바이링걸이나 멀티링걸 스피치 레코거니션에서는 지금 저희도 리서치 하는 중이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그런 데서 페이퍼가 나오고요. 그래서 작년에 봐보면 구글에서 1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진 66개 랭귀지에 대해서 스피치 레코거니션을 하는 것도 페이퍼가 나왔죠.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은 아직 페이퍼로만 제품화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상용화되는 그런 ASR 시스템의 크기는 보통 클라우드 쪽에서는 한 200빌리언에서 저희 빌리언 파라미터를 봤는데 1빌리언 정도 되면 파라미터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서버 코스트도 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랭귀지를 핸들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대신에 어떤 특정 랭귀지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좀 나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NLU나 MT까지 합쳐가지고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리서치를 하는 중이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도 페이퍼가 총 몇 년 동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피치 레코거니션과 NLU를 합쳐가지고 엔드 투 엔드로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랑 합쳐가지고 훈련을 시키면은 아이디어를 하기는 퍼포먼스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유는 스피치 레코거니션을 거친다는 것이 라지 벡터가 나오고 소프트맥스를 거쳐가지고서 프로버빌리티가 제일 높고 결국 한계만 걸 찾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를 않고
전부 다 그런 라지 팩터를 보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서 뭐 나는 밥을 먹는다라고 그 스피치 레코니션을 했는데 사실 캔디데이션 답이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밥이라는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면 그 컨텍스트를 봐보면은 밥을 먹는다라는 게 더 많죠. 그래서 그거를 NLU랑 합쳐가지고서 전부 그 훈련을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컴퍼세이션이 되는데 일단 스피치 레코니션 결과라는 것이 원베스트만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포메이션 로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로 훈련을 시키면 퍼포먼스가 더 높을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압축을 시키는 것도 더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 큰 문제는 그런 엔드 투 엔드로 훈련시킬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교를 시키려고 저희가 이용을 하는 어프로치가 멀티태스킹 러닝, 트랜스포 러닝 같은 것을 이용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스피치 레코션 액큐러스가 지금 그런 이브리 스피치나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임프루먼트가 많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노블레트 스피치 레코션이나 아니면 완전히 그런 자연스러운 발화에 대해서는 지금 유튜브 스피치 레코션을 봐도 그 구글 쪽의 페이퍼를 봐도 지금 에러 레이션 한 13%에서 14%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들었을 때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들으면 한 5%, 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브리 스피치나 그런 스탠다드한 그런 도면에서 봐보면 지금 그런 엔진의 성능이 지금 사람이 듣는 것보다 퍼포먼스가 좋지만은 그런 자연스러운 발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랑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프루먼트가 더 돼야 되고요. 아까 지금 그 네임드 엔터티 레코니션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런 네임드 엔터티 레코니션에 대해서는 임프루먼트를 더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을 통해 가지고서 일종의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만들고 그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서 그런 시키는 것도 요번에 저희 팀에서도 아마 ICASP 페이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어프로치도 그런 레이블 되는 데이터가 많지 않은 그런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프로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그 KTS 로스 그다음에 어텐션 베이스 인코더 디코더 어프로치 그다음에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모라토닌 청구하지 어텐션을 이용하는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어텐션 베이스 인코더 디코더 어프로치보다는 컨퍼먼 트랜스듀서나 이런 그런 트랜스듀서를 이용한 그런 어프로치가 좀 더 파퓰러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레이턴시 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시키는 것은 지금 컨티듀에이션, 그 다음에 노레크 어프락시메이션, 프로닝 같은 지금 그 다음에 날리지 디스레이션도 있죠. 그런 다양한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어프로치로는 그 가장 쉬운 것은 AP 컨티듀에이션이나 아니면 픽스드 및 플로팅 포인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어프로치가 많고 그 다음에 날리지 디스레이션 어프로치가 많이 이용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아웃데이티드 되기는 했지만 지금 오늘 지금 발표드린 내용은 그 2020년도에 저희가 레뷰 페이퍼 내용에 라는 부분이 담겨 있어가지고서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부사장이 요새 이제 트렌드가 라벨된 데이터를 좀 안 쓰고 슈퍼바이즈 형태로 클래시피케이션, 인식 태스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스피치
모으고 그 다음에 그거와 얼라인돼 있지 않은 텍스트를 또 모으고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뭐 그거와의 서로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서 스피치 레코니션을 하는 그러한 연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아무래도 이제 unsupervised가 supervised에 비해서는 좀 성능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unsupervised, supervised 하는 레이블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창동 교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는 어프로치는요, 이미 레이블된 데이터 몇만 시간 이상의 그런 영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그런 언스퍼바이드 어프로치로 일단 모델을 만든 다음에 파인 튜닝을 시키거나 그래도 그런 성능이 안 좋아지고요. 하지만은 불련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있지가 않은 그런 마이너한 랭귀지, 예를 들면 베트남어, 그다음에 그런 러시아어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언레이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단 프리트레인드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파인 튜닝을 시킬 경우는 그런 작은 레이블된 데이터만 가지고서 한 것에 비해서 임프루먼트가 크다는 것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내에서도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툴킷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이저한 랭귀지는 아직까지는 셀프 스퍼바이즈 러닝 어프로치를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아라빅 랭귀지라든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롤러브 서브로 한 몇천 시간보다 안 되는 그런 랭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언스퍼바이즈나 셀프 스퍼바이즈드 어프로치로 일단 프리트레이너된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제품화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외부 투백 2.0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위스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 저희가 지금 액티브하게 지금 보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트렌드서 기반을 조금 더 인더스트리에서는 필요하게 사용하신다고 하셨고 그 이유는 레이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모델에 비해서 트랜스듀서 모델이 모델 구조나 아니면 연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임 시퀀스 랭스가 더 조금만 봐서 그런 건지가 궁금하고 만약 후자라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모델도 타임 시퀀스를 조금 더 작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인풋 시퀀스를 좀 한 30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5초나 짧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인코더, 디코더 그러니까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이용하는 어프로치로 처음에 제품을 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랜스듀서 어프로치로 지금 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레이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발표 자료에서 지금 2020년도 페이퍼로는 액큐러시는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가 조금 더 레이턴시 면에서는 트랜스듀서 어프로치가 더 낫다고 했는데 최근 실험 결과나 최근 페이퍼를 봐보면은 어터런스 길이가 길어지면은 액큐러시도 트랜스듀서 어프로치가 좋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지금 명확하게 알지는 잘 못하지만 지금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프로버빌리티를 가정을 해가지고서 그 프로버빌리티가 0.5보다 더 커지면은 그러면 그게 어텐딩 해야 되는 헤드라고 가정을 해가지고서 거기서부터 그런 그 인도 랭스를 잡아가지고서 그런 어텐션 디코드를 해주는데요. 그런 그 프로버빌리티가 0.5 이상으로 되는 것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해주는데 그것이 지금 발화가 끝나면 그게 바로 그 트레이션을 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서 좀 지연이 되고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 같은 것이 잘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런 트랜스듀스 어프로치도 물론 레이턴시가 있기는 있는데 그 구조 자체를 봐보면 그 한 개의 어텐딩 되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프리딕션 네트워크는 인코더 자체는 스트리밍으로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수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인트 네트워크에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서 다시 한 차원이 더 큰 센서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아웃풋은 계속 그런 바로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데이터시 면에서는 좀 더 이점이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한 2021년도에 그 베스트 이미지라는 페이퍼가 나왔고 저희도 그 페이퍼를 보고서 설문 제품에 그 어프로치도 반영시켰는데 그런 어프로치를 반영시키면은 트랜스듀서 어프로치일 경우에는 네거티브 데이터치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화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그 글자로 먼저 튀어나오는 하는 것까지 돼가지고서 제 생각에는 그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로 트랜스듀서보다 데이터치가 더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면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리서치 하셔가지고서 어텐션 베이스드 인코더 디코더로 그 트랜스듀서보다 데이터치를 더 작게 만드시면 이펙트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도 있습니다. 네, 저 어떻게 김상무라고 합니다. 대학도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다국어 인식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뭐 슈퍼바이저 러닝에서 이제 데이터 게더링 뭐 용이 해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삼성이라는 글로벌 업체가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내려면 이 슈퍼바이저 러닝용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데이터는 또 예민하기 때문에 그 공개된 데이터를 함정 같은 게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국어에만 아니면 영어만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대상 해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데이터 확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발표를 쭉 들어보면은 온 디바이스 쪽에 주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주소 인식이나 아니면 이름 인식. 그러기에는 왠지 너무 고급스러운 렌즈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회의록이나 뭐 다른 챗봇이나 이렇게 대화형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쪽으로 응용을 해야 엔진도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이제 단말기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이 서버로 가서 뭐 데이터를 검증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더라도 좀 더 엔진을 좀 더 걔의 능력을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응용이 돼야 되지 않나요? 토역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이고 챗봇 같은 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런 쪽에 또 개발한 현황은 좀 있으신지.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 이슈는 저희가 지금 크게 경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문제에서 자유로운 업체는 아무래도 한 구글 정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 충분한 데이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 작년에 아이캐스에 나온 페이퍼를 봐보면 66개 랭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습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그 ASR 퍼포먼스를 봐보면 구글 대비해서 한국어는 저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저희가 구글 대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고 하지만 영어는 구글에 비해서 적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 랭귀지에 대해서는 훨씬 적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용하는 것은 보통 오픈된 데이터든 커머셜로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있는 데이터도 있는데 아닌 데이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오픈되어 있는 스탠다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그런 커머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빅3 사용자나 그런 유저로부터 그런 얻은 그 실사용 데이터부터 있는데, 실사용 데이터 문제는 국가마다 또 법규 같은 게 있어가지고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6개월인가 1년까지만 그걸 그게 보관을 하고서 불량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면 다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계속 스토링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을 잘 내려면 그 데이터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레이블을 다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그런 비용이나 그런 것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구글이나 그런 업체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어, 영어 정도고 그 다음에 저희가 메이저한 랭귀지, 유럽 랭귀지 몇 개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있는데 마이너한 랭귀지는 아직까지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셀프 슈퍼바이징 러닝 같은 어프로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퍼포먼스를 더 잘 내려면 그래서 저희가 온디바이스 쪽에 좀 더 집중하지만 지금 서버 사이드 스피치 레코더는 지금 바꾸는 중이고요. 그래서 서버 사이드도 지금 그 활용성을 위해서 지금 기본 구조는 온디바이스는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컨드 패스 리스코링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포머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그 애니 리스트를 가지고서 퍼포먼스를 추가 인프루먼트 시키는 블락들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트렌드는 그 모델 크기가 커지면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지 않냐 그런 그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크기랑 그 다음에 그 모델 파라미터 사이즈 크기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 중인 거라서 저희가 다 공유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제품화된 것은 지금 파라미터 크기가 큰 게 한 200 밀리언 정도겠지만은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실험을 하는 중이고 하지만 일단은 제가 판단을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그런 랭귀지 마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이 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모델 크기가 커지면 비약적으로 좋아지는데 스피치 레코너스는 기본적으로 그런 발음이나 그다음에 텍스트를 시키는 거여 가지고서 그런 태스크의 그 퍼플렉시티 정도 자체가 더 낮아서 그렇게 그런 하이퍼 스케일 스피치 레코너 시스템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비교적 큰 지금 예능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스피치 레코너 자체가 아니라 스피치 레코너 시스템을 인코더를 해가지고서 비교적 큰 LM이랑 붙여가지고서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서버 코스트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1 빌리언 파라미터 이상인 것을 제품화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리튼 폼이랑 스포큰 폼이랑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서비스를 할 때 그 다른 것들을 사전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 고유 명사에 대한 처리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그래서 음성 인식 훈련을 할 때는 그 스포큰 폼을 리튼 폼으로 바꿔가지고서 다 그걸 텍스트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해가지고서 하고 그다음에 스피치 레코션 된 결과는 다시 버벌라이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버스 텍스트 노멀리제이션 가지고서 다시 그런 스포큰 폼을 리튼 폼으로 바꿉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바꿔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제품화에 쓰이는 방식은 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노멀리제이션이나 아니면 뒷모습 텍스트 노멀리제이션은 저희가 룰을 가지고서 맵핑시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저 동계 서울학교에서 학교니까 한번 복습을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강연 중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그 내용들의 키워드가 보면 모카, 컨퍼머, 트랜스듀서, RNNT, 쉘로 퓨전, 네임드 컴퓨션, 그 다음에 모델 컴퓨션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인 것 같고, 그러면 우선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면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트랜스포머가 성능이 가장 좋은데 실제로 이제 상용화를 하는 이슈에서는 인식률도 중요하지만 반응 속도, 메모리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7가지의 어떤 이제 주요한 이슈들이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어텐션의 사이즈를 줄여서 좀 더 빠르게 해보자. 이게 이제 모카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로컬한 어떤 이제 어텐션 쪽으로 가서 컨퍼머 쪽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이슈로 해서 빠르게 디코딩하자. 그게 트랜스듀서 쪽인 것 같고, 랭귀지 모델을 좀 적용해보자가 RNNT 쉘로 퓨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사이즈를 줄여보자. 그게 모델 컴퓨터션이고, 그 다음에 실제 성용화를 해보면은 그 고유명사 인식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사용자 정보, 디바이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임드 데피니션에 대한 이슈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한번 그 7가지 한번 정리해서 요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환 교수님께서 벌써 정리를 엄청 잘 해주셔가지고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반복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그 스피치 레코션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오브젝티브는 보통 아카데미 쪽에서는 액큐러시만 보는데 인더스트리에서는 그 액큐러시, 그 다음에 모델 사이즈나 메모리 풋프린트, 레이턴시를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인 로스로는 그러니까 로스 펑션은 GTC 로스, 그 다음에 트랜스듀서 로스, 그 다음에 그 CE 로스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은 그런 레이턴시랑 그 다음에 액큐러시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인더스트리에서는 트랜스듀서 로스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 구조는 과거에는 유니디렉션 베레스템을 많이 이용을 했지만 최근 트렌드는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지금 컨포머 구조를 지금 가는 중이고, 컨포머는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컨볼루션을 분류하기 더 추가하고 있고요. 마더 컴퍼레이션은 저희가 컴퓨테이션 어프로치,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어프로치, 프로닝 어프로치, 그 다음에 LRA 어프로치 같은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리서치로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그 다음에 멀티링구 스피치 레코너션 같은 다양한 어프로치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드 엔터티 레코니션이나 도메인 바이어스로 저희가 커머셜 레코니션 시스템을 빌드를 할 때는 중요한 이슈여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